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정 무렵, 리비아 시간으로 오후 5시경 리비아 코트라에 근무하는 한서구 무역관장이 무장괴한에게 피랍이 됐습니다. 지금 30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떤 단체, 어떤 소행인지, 어떤 목적의 납치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건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인이 피랍까지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비아를 잘 아는 두 분을 연결합니다. 먼저 리비아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계신 분이세요. 교민 김익관 씨를 연결해보죠.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리비아에서는 30년째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빌딩 짓고 건물 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비아 전체 한인이 얼마나 삽니까? 지금 현재 한 500여 명을 추적하고 있어요. 대사관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제 한인 납치 사건 벌어진 뒤에 지금 현지 분위기는 뒤숭숭하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트리폴리 지역에도 이제 총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러고요. 27명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지금 사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고 총소리가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나고 그런 상황이군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사람, 3사람 늘 죽어요. 2사람, 3사람 늘 죽는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인이 이번에는 납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소행인지도 알 수 없고 말이죠. 제가 어저께 대사관도 알아보고 현지인도 알아봤는데 예. 누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나오나요? 현지 언론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제 제가 아는 현지인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입에 굉장히 미안해하고 현지 언론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누구의 소행이다 이런 파악된 분석된 기사가 나온 게 없나요? 아직도 없어요. 그 현지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이런 거는 평소에 괜찮았습니까? 아시겠지만 한국이 리비아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건설을 하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좋았죠. 좋고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런데 요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차를 훔쳐가는 게 많아요. 한국 사람 차를 많이 뺏겨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차를 나가고 사람을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목적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목적이란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중동에서 일어난 종기적인 문제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지만은 아직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아마 내일은 며칠 사이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리비아에서 지금 30년째 살고 계시는 교민 김익관 씨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한서구 무역관장하고도 혹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세요? 저는 대사관에서 한 2번 정도 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예. 현재 경제 동향, 정부 상황 이런 걸 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던 일꾼이군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납치를 당했기 때문에 교민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치안 상태가 그렇게 계속 안 좋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지금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여기는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다 이렇게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총을? 거기가 2자로 3자 집중이 다 있어요.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총을 또 다 나눠줬어요. 자기 가족은 자기들이 보호하라고 총을 나눠줬고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요. 근데 한서구 무역관장 같은 경우에는 밤도 아니고 오후 5시경이었다고 하던데 이런 낮에도 납치가 가능한가요? 도로변에서? 강탈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차를 뺏겼어요. 산타페라는 차를 또 4명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차를 뺏기고. 차 뺏긴 적도 있으시군요.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차 뺏긴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한서구 관장도 총을 그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럼 정부 요원들 가지고 안 되죠. 예. 이 소지 자체가 불법이긴 하군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공부도 했습니다. 신정부에서 개인 불법 소지한 총을 전부 발라봐라. 총을 발라면 돈을 얼마 주겠다. 그렇게 돈을 붙여놔도 발라하는 사람들 그게 드물 거예요. 하지만 한서구 무역관장은 이제 공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아무쪼록 한시바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익관 선생님 비롯해서 한국 교민들도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리비아에서 30년째 건설업하고 계시는 교민이세요. 김익관 씨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전문가 한 분 연결해보죠. 국제분쟁지역 전문가세요. 이 리비아도 취재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프리랜서 PD 김영미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PD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예, 리비아 취재한 적이 있는 분으로서 이번 사건 처음 듣고는 딱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네, 리비아가 현재 지금 굉장히 혼란의 상황에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쪽으로 유입된 이슬람 무장단체만 한 1,700개, 그다음에 부족이 한 400개 되는데 각자 또 다 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리비아가 굉장히 혼란 상황에 있고 또 신정부가 아무런 치안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인 상황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 이 정도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납치 사건은 여러 번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신정부의 총리인 제이단 총리도 납치된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사님도 거기서 사망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당한 게 처음이어서 그렇지 다른 외국인들한테는 빈번히 벌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2011년 가다피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혼란이 왔고 예. 문제는 가다피 반군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4분 오열된 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한테는 당시 서방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비아 안에 무기나 어떤 그런 사병들이 넘치고 넘치는 상황인 거죠. 넘치고 넘친다 무기가.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씀인데. 근데요, 김영미 PD님. 보통 이런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우리 소행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을 목적으로 하든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든 납치범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왜 지금 이 사건은 30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사실상 아무도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나타났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인질 협상이라는 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리비아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을 때 통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슬람 무장단체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예.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지금 너무 초창기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초창기에 납치했던 세력들이 돈을 요구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세력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사건은 리비아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무장 단체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납치한 무리들을 서로 이제 수소문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납치한 일당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소문이 나면 그쪽 언론의 말입니다. 그럼 무장 단체 쪽에서 이 인지를 말하자면은 이제 또 돈을 주고 사는 식으로 이런 식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되면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풀기가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이라크나 다른 데서도 이제 무장 단체에 의해서 외국인 납치는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현지 언론에 남으로써 이렇게 다른 무장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외교관이라는 신분인데요. 예.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리비아에서 특별히 한국인을 노릴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나마 가장 좋은 상황은 돈을 목적으로 한 납치 세력이 지금 우리 외교부와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이 상황이 그나마 좋은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나마 좋은 상황인 거고 예. 그나마 돈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양호한 거죠. 리비아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리비아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은 무장 경호원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도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무장 경호원을 데리고 있지 않으면 제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사나 통역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엮어놔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현지의 외국인이라는 건 항상 돈이 목적이 일단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납치가 가장 무섭거든요. 그렇군요. 기사, 통역 다 서로 모르는 사람을 써야 될 만큼 그런 돈을 노린 무장의 납치가 횡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번 한서구 무역관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하고만 동행했어요. 무장 경호원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지에서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공식 일정 이런 것들이 무장을 데리고 다니기 힘드실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안전하고 잠재되어 있는 위험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낙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리비아에서는 첫째 무장 경호원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인 상황이군요. 아까 전에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해진다 말씀하셨는데,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많이 봐온 분으로서 마지노선을 며칠까지로 보세요? 한 7일 정도? 일주일? 일주일 정도. 대부분의 케이스가 일주일 정도 안에 뭐 그쪽에서 연락이 오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하여튼 접촉이 되는 상황인데 7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외교부로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리비아 신정부가 우리같이 이렇게 확실히 확립이 된 정부가 아니라 이제 막 신생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안에서도 아마 리비아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어쩌면 정말 어려운 처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좀 그 정부 안에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로서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리비아 대사 쪽에도 연결을 하고요. 우리 비상대책반촌을 통해서도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완전한지 안 한지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 입을 꼭 다문 상태입니다. 아마 그 속에서 지금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그런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김명민 PD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